안녕하세요. 차민성형외과 민성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상담을 오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저한테 설명 들으셨고 또 질문 받으셨고 하셨을 텐데, 저희 병원에서 수술 전에 왜 그렇게 음주, 생활 패턴, 앓고 있는 병, 그리고 뭐 먹는 약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 병원에 오시면 가장 첫 번째로 묻는 게 술, 담배 어느 정도 하시는지, 얼마나 드시는지, 어느 패턴으로 드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앓고 있는 병이 있는지, 평소에 컨디션이 어떤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나중에 수술을 결정하게 되시면 수술 전에 하는 혈액 검사에서 뭐 당뇨 수치가 어떤지, 빈혈이 어떤지, 또 간 수치가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잔소리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수술할 때 제가 단순히 관심이 있고 궁금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수술 후에 여러분들이 겪게 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저희가 막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막아보고, 또 회복을 잘 될 수 있게 보조적으로 도와드리고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보통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당뇨나 고혈압 또는 이제 성인병들, 또는 자가 면역 질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암이나 항암 치료, 갑상선 질환들, 요새는 대부분 한 가지 질환씩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결국 수술 후에 염증률에 가장 관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 자가 면역 질환들, 항암 치료 중이라든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은 수술 후 회복을 더디게 하거나 아니면 염증에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당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욕심이 많지 않다면 차라리 수술을 보류하시라고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빈혈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빈혈이 어지럽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빈혈이 있는 거는 우리가 적혈구를 통해서 산소 운반이 상처 부위로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상처가 잘 안 낫는다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서 재건 수술이나 재수술을 할 때는 절대 빈혈이 교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지는 않죠. 단순히 이런 빈혈들이 철분이 부족한 건지, 엽산이 부족한 건지, 평소에 섭취하는 게 적어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이 되는데도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사실 골수나 다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 빈혈을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고 나서 수술을 해야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간 수치를 보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음주를 많이 해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앓고 있는 간 질환이 있었다든지, 그동안 몰랐던 지방간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할 때 지혈도 잘 안 되고 회복력도 떨어지고, 또 간을 재생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이미 소모가 됐기 때문에 막상 상처가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간 수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이트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 칼륨, 염소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 몸의 전신 컨디션이나 탈수에 대한 것을 표지해주는 인자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못해 조그만이라도 이상한 수치가 있으면 그것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해결할 수 없으면 내과나 아니면 다른 대학병원 진료로 꼭 볼 수 있게 해서 원인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하고, 그리고 교정하고 나서 수술을 진행하자고 가급적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몸이 안 좋으면은 나는 안 좋아서 이미 검진을 다 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실 것 같지만, 실제로 그냥 살아왔고 불편함이 없어서 살았고 조금 기운만 없었어요 하시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건강에 대해서 사실 알 수 있는 인자가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죠. 실예로 제가 성형수술을 하면서는 젊은 2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얼굴이 창백해 보이고,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수술 전 검사를 했었는데, 빈혈 수치인 이제 혈색소 수치가 정상적으로는 12에서 16 이 정도까지가 정상치인데, 그분의 경우에는 6, 7, 정상적인 혈색소 수치의 반도 안 되는 형태로 가지고 있으셨던 분도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예전에 수술했는데 염증이 생겼고 잘 안 낫고 뭔가 회복이 달랐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끝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쪽 병원에서도 그런 것들은 사실 놓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수술 전부터 철분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주사로도 투여하고, 또 먹는 약으로도 해서 약 한 달 넘게 동안 빈혈을 교정하고 수술을 진행했었던 케이스도 있고요.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사실 이제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이제 외상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어디 이제 싸워서 아니면 부딪혀서 사고가 나서 왔던 안면 골절 환자분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을 하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혈액 검사 수치도 전해줄 수치가 깨져 있어서 내과 진료를 이제 보게를 해드리고 저희가 검사를 다 진행을 해뒀더니, 알고 보니까 대장암,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4기
이렇게 발견된 분들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심장이 좀 답답하긴 한데 뭐 문제는 없었고 그냥 외상 때문에 왔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칼륨이라고 하는 수치는 이제 높으면 심장이 그냥 정지가 되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인 경우가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그냥 조금 답답한 정도만 있었지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그냥 코뼈가 부러졌는데 그거 수술하러 왔다고 하셨는데, 혈액 검사를 하고 보니 심장 마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심정지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칼륨 수치가 높아서 그 다음날 수술을 정지시키고 내과 선생님들하고 응급으로 투석을 진행할 정도까지 아주 심각했던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코 수술을 한다고 왔었는데 알고 보니 코 안에 드물게 발생하는 횡문 근육종,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암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 분들도 꽤 있으셨고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자기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하고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 심각한 질환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성형 수술이나 미용 수술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살아가는데 이상이 큰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수술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가서 인지하지 못해서 망가지게 되면 내 일상도 깨지게 되고 나의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전부터 타이트하게 검사하고 또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다 제거하고 수술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 성형이 워낙 대중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수술을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조금 아쉬우니까 교정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3번, 4번, 5번 그리고 살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저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런 본인의 상태, 건강 상태, 망가질 요인을 단 하나라도 꼼꼼하게 찾아내서 정말 저한테 수술을 받고 이번 수술로 다음 수술은 안 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되게 하고자 하는 최선의 마음이 이렇게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 몸에 칼을 대는 거고 사실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앓고 있는 질환이 뭔지, 어디가 안 좋은지 꼭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하시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꼭 체크하셔서 수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